이슈 잡고요.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최근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간밤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서는 여러 번의 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당시에는 비상사태로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보를 하다가 간밤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각국도 이와 관련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거대한 대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도 많죠. 그래서 인접 국가들에는 더욱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요. 러시아가 중국과의 국경 일부 구간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철도는 운행되지가 않고요. 또 이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체코 쪽에서도 중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5번째, 6번째,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한 5시경에 나왔던 속보였는데요. 오늘 9시 30분경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7번째 확진 환자 발생 소식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간밤 미국 증시 흐름 따라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현재 이런 내용들 WHO와 관련돼서 비상사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뉴스토마토의 백주아 기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회의는 여러 차례 소집이 됐다가 몇 번 미뤄졌다가 간밤에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며칠 사이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길래 이번에는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는 9,692명, 사망자는 213명입니다. 중국 이외에도 세계 18개국에서 우한 폐렴 감염 사례가 나오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원인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관심에서 주의, 위기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이 부분들을 인지하게 하는데 지금 WHO에서 비상사태 선포, 이게 최고 등급의 경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선포한 비상사태는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이른바 팬데믹으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이례적이며 예기치 못한 양상으로 전개돼야 합니다. 또 첫 감염 발생 국가 이외에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즉각 국제적 조치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결정된 것인데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포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비상사태 선포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경제적인 위험과 관광업 등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제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되고 의료진과 장비 등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도 진행됩니다. 보통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지만 이번에는 그 조치가 빠졌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해야 되는 조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국 정부가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취한 이례적인 조치들에서 축하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비상사태 선포한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들이었나요?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6번째인데요.
앞서 지난 2009년 미국과 멕시코를 시작으로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 A가 대유행했을 때 당시 첫 선포가 내려졌었고, 이후 2014년 파키스탄에서 유행한 소아마비 바이러스, 같은 해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5번 선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이 6번째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백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년에도 콩고의 에볼라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 크게 반응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은 같은 비상사태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WHO의 결정 앞서서도 이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느냐 마느냐를 보자. 이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비상사태가 됐고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예,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예전에 이제 그 바이러스 사태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비춰보면은 뭐 단기적인 영향으로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사스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증시 흐름 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은 사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표를 보시면은 사스가 발병일이 2월 11일인데요. 회색 선이 중국 증시고 그리고 파란색 선이 한국 증시입니다. 보시면은 회색 선이 사스 발병 이후에 조금 올라간 듯 하다가 확산이 된다. 이게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이후에 뭔가 좀 잘 저점을 잡고 올라가지만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다가 3월 3일 이후로 중국 정부가 사스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알려지면은 시장에서 안 알려졌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감이 배가가 되는 거지 일단 알려지고 나면은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이미 적응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오늘도 우리 증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비상사태 선포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불안감들이 이제는 좀 피크를 쳤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표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요 이제 전염병들이 나온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MSCI HW는 이제 글로벌 지수입니다. 글로벌 지수하고 추이를 보시면은요, 뭐 사스도 있고 조류독감도 있고 댕기열도 있고 뭐 콜레라도 있고 에볼라도 있고 지카도 있고 뭐 여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령 여기에서 이 표에서 그 글씨들을 빼고 본다고 하시더라도요, 이 표의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글로벌 증시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사건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경기 전망치를 가지고 움직인 거지 그 바이러스 때문에 크게 추세가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도 추세를 훼손할 만한 건으로는 절대 뭐 보지 않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제 뭐 심리상으로 많이 공포감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다시 복귀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여서 사스는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좀 보여주신 차트에 의하면 작년에도 에볼라가 있었고, 에볼라는 뭐 2014년에도 있었고,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많이 들어봤던 그런 병명들이 있고, 당시에 비상사태로 선포됐다고 하는데 체감하기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군들만 당시에 움직였지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영향받았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뭔가 있나요? 뭔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지수가 영향을 조금은 받았습니다. 사스 때도 살짝 좀 흔들린 적이 있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는 지수가 이제 조금 더 빠졌는데, 근데 이제 그 지수 영향을 받을 만한 시기에, 그러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삼성전자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던 시기였고,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에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힘을 좀 많이 썼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도 차익이 좀 나올 만한 구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매도 차익이 적극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그 어떤 상태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지수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나올 때 조금 반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흔들린 구간에서 다시 복귀되는 거는 항상 공통적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에는 증시가 너무 올라서 하락에 빌미가 필요했던 차에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해서 밀리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네요. 병 자체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이 증시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현재 상황 때문에 밀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간밤에 글로벌 증시도 대체적으로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일단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 출발을 했었죠. 하락 출발을 해서 더 빠졌는데 음봉이었습니다. 사실은 장중에. 근데 WHO가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왔고요. 그 상승 마감까지 양봉으로 크게 잡아 올리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봐야 되겠고 국제 유가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이제 2.23% 하락이 이어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건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이제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달러는 좀 안전자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보통인데 어제도 그냥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에도 상승폭이 좀 미미했고 어제는 오히려 이제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이런 국제적인 어떤 그 증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나가면서 물론 뭐 바로 이제 증시가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바닥은 좀 잡아나가면서 저점 타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추세 전환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WHO에서 이번에 이제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결정 이슈가 피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 노출로 이제 저점 타진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점을 좀 타진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가령 이제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뭐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중국의 입국자를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온다면은 증시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좀 낮은 부분이죠. 저점을 좀 타진해 나갈 걸로 그래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는 있는데 이런 증가세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좀 감소하는 구간에서 증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저점 타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은 중국이 워낙에 전 세계 소비 가운데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런 분석 내놨더라고요. 이번의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 자체를 다소 좀 주춤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전에도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런 전망이 늘 나왔고요. 예전에 그러면은 중국 쪽에 중국하고 홍콩의 사스 때 그 GDP 성장률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스가 3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병이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은 홍콩하고 중국하고 GDP 성장률이 3월 달, 4월 달 이렇게 지나면서 뭔가 좀 살짝 꺾였죠. 꺾였다가 바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GDP 이제 분기라든가 이제 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의 소매 판매 증감률이 실제로는 이제 더 중요하죠. 이제 그 현물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사스 발병 구간에서 분명히 꺾이는 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든 홍콩이든 홍콩 그 당시에 이제 발병지였기 때문에 더 많이 꺾였죠. 하지만 꺾였다가 바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포감으로 상당히 많이 꺾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그것이 단기간으로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이제 전체적인 경제 전망으로 흐름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뭐 분기 영향 정도로 좀 제한적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WHO가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 제한은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 제한 조치가 없고 뭐 이렇다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심각하다 싶으면 중국이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시장에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또 유통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백화점에 가도 거의 손님들이 없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얼마 전부터 면세점에서는 직원들이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이 또 관련된 기업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예전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스가 유행할 시점에 방한 중국인하고 그다음에 홍콩 방문 중국인 증가율 추이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사스가 3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 3일 이렇게 마취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방문객 수가 증가율이 계속 늘었죠. 근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4, 5, 6월 달이 파란색이 이제 방한 중국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입니다. 파란색 선이 보게 되면은 4, 5, 6월 달까지 피크를 쳤죠. 그리고 7월 달에 보합으로 있다가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르스 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유행 시점에 방한 중국인 보게 되면은 메르스는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한 중국인은 6, 7, 8월에 빠졌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3, 4개월 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국인 입국자 수가 조금 감소를 하다가 그 기간 안에 다시 또 이제 복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상반기 동안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조금 줄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의 감소 전망은 해볼 수가 있고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다시 복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 움직임은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그 사이에 좀 텀이 생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주가 측면에서도 좀 봐주세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반기 때 중국인 관광객 수 감소를 예상을 한다면은 면세점 쪽에는 매출 감소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전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유행 시점에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이제 면세 매출 추인데요. 보시면은 1분기, 3분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3분기 때 꺾였죠. 그러니까 1분기 때 이제 2분기 때 이제 5월 달에 메르스가 발병을 했는데 3분기 때 꺾입니다. 그리고 나서 4분기 때 되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면세점 매출이 좀 꺾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 이제 주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5월 달에 이제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주가는 9월 달까지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면세점 매출도 한 분기 정도는 우리가 아무래도 상반기 동안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 줄면서 면세점 매출도 좀 줄 거다 예상을 해보고 주가도 아마 그동안에 중국 소비주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크게 좋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합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걸로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고 성사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고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또 바이러스 신경 쓰느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놓칠 뻔했는데 체크를 해주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측면에서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 이런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싸다고 덥석 잡을 때는 아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매수 시기는 조금은 늦춰야 된다라는 전략이신 거죠? 예,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은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일단 뭐 기회비용 측면에도 이쪽 중국 소비주보다는 뭐 지금 같이 빠져 있는 뭐 IT라든가 그런 쪽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더 좋겠고 또 이제 지금 들어가면 가격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까지 한참 동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